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에서의 마지막 단원,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먼저 유전병의 원인이라고 해서 유전병과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지. 자, 그래서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특징은 생식세포에 생긴 돌연변이는 이제 자손에게 당연히 전달되기 때문에 자손에게도 유전된다 라고 하는 특징이 존재하지.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나 유전자의 이상으로 몸의 형태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돌연변이는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유전병은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된다. 그래서 유전병이다 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사람의 유전병 같은 경우는 염색체 이상과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으로 구분을 하고,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같은 경우는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지만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겠지. 자, 그래서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부터 배워볼 건데,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색체의 수가 이상한 유전병이 있고, 그 다음에는 구조가 이상한 유전병이 있겠지. 자, 그래서 수 이상부터 배워보면, 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 즉 염색체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서 염색체 수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것을 우리가 얘들의 원인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 생식세포가 수정한다면 정상보다는 한 개가 더 많거나 아니면 적은 자손이 태어나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분리 같은 경우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경우,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경우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된 상동 염색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얘 같은 경우는 2에는 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이 감수 1분열 반응을 하고자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되고, 여기서 감수 1분열을 거치겠지. 자,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됐어야 했는데,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파란색이 여기에 간다 라고 하는 게 감수 2분열 비분리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나서 감수 2분열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원래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염색체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얘는 지금 한 가지가 더 생겼고, 얘도 한 가지가 더 생겼고, 얘네들은 한 가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제 생식세포 중 2개는 염색체 수가 1개 많고 2개는 염색체 수가 1개 적다 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4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졌는데 얘가 정상인 것과 이제 생식을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모든 생식세포에서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100%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날 경우. 자, 그러면 얘들과 똑같이 상황을 가정해서 이렇게 2개의 상동 염색체가 있고 복제가 일어나고, 감수 1분열에서 분리가 일어나서 일단 얘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2개의 세포에 각각 나뉜다 까지는 왔는데, 자, 여기서 일단 빨간색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진행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비분리가 일어났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비분리가 일어나서 이제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의 특징 같은 경우는 지금 생식세포 중 2개는 정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근데 한 개는 n+1, 한 개는 n-1이라고 해서 한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받았고 하나는 덜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은 이제 정상과 비정상적인 생식세포의 비율 자체가 1대1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얘들이 일어나는 과정 자체를 미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풀어야 할 비분리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들의 풀이 방법은 나중에 문제 보면서 함께 보는 걸로 하고, 여기서 그 뒤에 개념도 한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 염색체의 수가 이상할 때를 보여준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수 이상이 상염색체냐 성염색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조금 분리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21번 염색체가 3개여서 염색체 수는 총 47개, 즉 2에는 47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운 염색체는 몇 번 염색체? 21번 염색체. 이건 우리가 암기. 그리고 에드워드 증후군 같은 경우는 18번 염색체가 3개여서 얘 같은 경우도 2에는 47이고 18번 염색체가 3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다운 증후군이어서 다운 증후군은 꼭 외우고 에드워드 증후군도 꼭 외우기.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성염색체 이상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성염색체의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겠지. 자, 그래서 먼저 터너 증후군이 있는데,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성염색체가 2개여야 하는데 지금 한 가지 X만 가지는 것을 우리가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의 특징은 외관상은 여자지만 생식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서 불임이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지. 자,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을 보면,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원래 2개여야 할 성염색체가 총 3개이고 그 구성이 X 2개, Y 1개여서 우리가 XXY라고 쓴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외관상 남자지만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불임이며 유방이 발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를 가지고 클라인펠터는 XXY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도 문제를 풀 때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거는 염색체 이상에 따른 유전병이었지. 그래서 앞에서는 지금 수 이상을 배웠고, 두 번째로는 구조 이상을 배워볼 거야. 자, 그래서 구조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일부분이 떨어져서 없어지거나 중복되거나 다른 곳에 가서 붙는 등의 변화가 생겨서 이제 구조가 이상해진 것, 구조가 이상해져서 염색체에 담긴 유전자 또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을 거고, 먼저 첫 번째로 결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결실은 이제 한자어로 모자라다, 잃다라고 해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서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A, B, C, D, E가 있는데 여기서 C가 없어져서 A, B, D, E라고 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보이지. 그래서 결실은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뀐다 라고 해서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져서 거꾸로 연결된 경우를 의미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원래 F, G, H, I, J 순서로 가는데 지금 여기서 G랑 H랑 I의 자리들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는 바뀐다 라고 하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으로는 중복이 있는데, 중복은 동일한 부분이 삽입되어서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라고 해서 여기서도 지금 DEFG인데 여기서 중복이 일어나서 DEFG라고 해서 DE 자리가 지금 2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는 전좌인데 전좌 같은 경우는 이제 염색체의 일부가 떨어진 다음에 여기의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결된 경우를 우리가 전좌라고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상동 염색체인 염색체가 2개 있는데 여기서 N이 지금 앞에 있는 것에 붙고 그 다음에 HIJ 자체가 여기 붙어서 염색체 일부가 서로 바뀌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자의 특징 자체는 이제 앞에서 배운 중복, 결실, 여기 같은 경우는 자기 염색체에서 이상이 일어난 경우인데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이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 유전병의 예시를 보면 먼저 고양이 오름 증후군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5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되어서 나타난 것으로 이제 여기서 뭐 아이가 올 때 고양이 울음소리랑 비슷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게 고양이 오름 증후군의 특징이겠지. 그래서 고양이 오름 증후군은 어떤 병이라고? 5번 염색체가 일부가 결실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고,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는 조혈모세포의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사이에 전좌가 일어나서 이제 조혈모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로 윌리엄스 증후군 같은 경우도 고양이 으름 증후군과 같이 7번 염색체의 일부가 결실되어 나타내는 병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 자체에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앞에서 뭐 수 이상 혹은 구조 이상과 같이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식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의 중요한 특징. 자, 그래서 여기서의 종류 같은 경우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DNA의 베타사슬 유전자 염기 중 하나가 T에서 A로 바뀌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뀌면서 원래 적혈구가 이런 모양으로서 피를 운반하는데 남모양 적혈구 자체는 이렇게 생겨서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이제 심한 빈혈을 유발한다 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지. 자,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 같은 경우는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은 페닐케톤 요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유전자 이상으로 이제 특정 효소가 결핍되게 되면서 여기서 페닐알라닌이라고 하는 것을 타이로신으로 전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계속 축적이 되어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유전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은 알비노증인데 알비노증은 이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효소가 결핍되어서 멜라닌 색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병으로, 그래서 막 눈이라든지 피부라든지 머리카락 등에 색소가 결핍되어서 하얗게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낭성 섬유증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 수송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합성되지 못해서 비정상적으로 끈적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분비되어서 뭐 기도가 막히고 염증이 유발되는 병이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면서 머리의 팔다림의 움직임이 통제되지 못하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지는 등의 지적 장애가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유전자 이상에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먼저 핵형 분석으로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여기 속하는 게 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그리고 페닐케톤 요증, 그리고 알비노증, 그리고 헌팅턴 무도병 등이 있다까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두고 얘들이 어떤 병인지 왜 생기는지 등에 대해서만 간단히 알아두면 될 것 같아.